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신 아잉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잉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엄청 오랜만입니다. 아잉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아잉님께서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이잖아요. 귀신에 관련된 거로. 많이 겪었죠.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믿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아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 중에서는. 그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악마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악마가 다행히 사람들은 우리가 있는지를 안 믿는다고. 그렇죠. 네. 숨어 사는 게 수월하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거를 듣고 그렇지. 사람들은 잘 안 믿지. 악마라고 생각은 하는데 악마가 있다고 생각은 잘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맞닥뜨려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항상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게 악마인데. 그렇죠. 자, 오늘 아잉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일단은 예전에 귀신을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마무리가 됐었어요. 시들무가. 네네. 근데 오늘 또 시들무를 해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네. 시참을 참가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못다한 얘기가 남아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뭔가 또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허이. 근데 지금도 보면은 눈만 보이는 애가 있어요. 근데 눈이 진짜 너무 반짝반짝거려요, 애가. 근데 모르겠어요. 걔가 보이면은 진짜 어두운 애도 보이는데 그 애는 아직까지 안 오거든요. 쟤한테 못 오는 건지. 네. 그 반짝이는 애 때문에 못 오는 건지. 그리고 요 근래 이걸 또 다시 준비하면서 안 아프던 곳이 계속 아프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운전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상한 물건들이 날아와서 사고 날 뻔한 적이 좀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좀, 이게 또 다시 시작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지금 조금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상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또 시작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는 바로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아잉이죠! 들려드린 이야기는 귀신의 신이 되려고 한 악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를 이제 복학하기 전에 일단은 전역했으니까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그날은 집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이 되어서 제 할매한테도 인사를 하고 오후에 친구들과 약속이 잡혀 있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진짜 신나게 놀았어요. 한 2, 3일 동안. 노래방도 가고 술도 좀 마시고 뭐 나이트도 가고 참 재밌게 놀았는데 이게 한 2, 3일 정도 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복학하기 전까지 일이나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자리를 막 구하러 다녔는데 이게 잘 일자리가 안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커피숍 면접이 있어가지고 커피숍 도착해가지고 이제 사장님을 만났죠. 만나가지고 면담을 시작하는데 이 사장님이 좀 이상한 겁니다. 면접을 보는데 당연히 사장님은 저한테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제 눈을 보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장님이 면접을 보시는데 제 눈도 못 마주치고 또 말도 더듬더듬 거리시는 겁니다. 예. 그래도 일단 저는 일자리를 구해야 하니까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죠. 이제 그렇게 면접을 마치고 난 후에 사장님이 나중에 연락을 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 하고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또 그날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이트 놀러 가기로 해서 일단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예. 근데 다들 알다시피 나이트는 바로 안 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호프집 가갖고 먼저 한잔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이빨이라는 친구하고 곰이라는 친구하고 이제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그 곰 친구가 제가 지금 일하는 커피숍에 일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곰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마, 니 요 앞 커피숍에 일했지? 사장님 어떻더노?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곰 친구가 응 했지. 사장님 좋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나? 근데 내 오늘 먼저 보러 갔거든. 근데 이상하던데 사장님 내 눈도 못 보고 말도 더듬더듬 거리시던데 이러니까 그 곰친구가 아무 말도 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 니 뭔 생각하노? 와, 뭐 걸리는 거 있나? 이러니까 곰친구가 아니다. 그냥 이상해서 마, 됐다 신경 끄고 마시자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그런갑다고 이제 그냥 놀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이제 친구들이랑 1차를 마시고 저로 나이트 놀러 가고 그렇게 재미나고 이제 다 놀고 나니까 한 새벽 4시쯤 조금 넘었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그날은 헤어지고 집에 갔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날 되니까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일부터 일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출근하겠다고 얘기를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돼서 이제 커피숍을 출근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사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또 생글생글 웃으시며 어서와 이런 일을 해봤어? 이름은 뭐야? 어디 살아? 부모님은? 형제는 있어? 하면서 마치 처음 본 사람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일단 일을 하러 왔으니까 웃으면서 이제 맞장구를 쳐줬죠. 어머니 계시고 뭐 형제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는 뭐지? 사장님 좀 어디 아픈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그런 속마음을 접고 그날 계속 일을 했죠. 일을 하다가 이제 오후 4시쯤인가 곰친구가 커피숍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나 하니까 곰친구가 이라고 저도 안 보고 그냥 사장님한테 바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은 한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이서 하하고 해서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라 하고는 일을 계속 하고 그렇게 1시간쯤 지났나? 그제서야 곰친구가 저한테 오더만 담배 한 대 피러 가자. 사장님한테 이야기해놨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곰친구를 따라서 나갔죠. 밖으로. 밖에 나가니까 곰친구가 이제 저를 보고는 담배 하나를 건네면서 아잉아 그대로인데 사장님 진짜 니하고 있을 때 그랬나 하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이제 어이가 없죠. 그래서 뭐 내가 없는 말 하더나. 그나 사장님 그랬다니까. 내 눈도 못 보고 누가 보면 내가 빚쟁이인 줄 알았을 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곰친구가 계속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아닌데 아는 것은 좀 말 좀 해봐라 말을 이러니까 곰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지금 모습이랑 내가 일할 때 모습이랑 똑같다. 내가 그래서 그런 기다. 그렇다고 네가 이상한 기 사람 처음 봐도 안 그랬는데 모르겠다 내가 간다고 하는 가보는 겁니다. 이게 사람 찜찜하고로.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래도 다시 커피숍 들어갔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1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일을 이제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났나? 그날도 평소랑 다름없이 제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는데 커피숍으로 중년인 여성 2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사모님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명이서 테이블에 앉아갖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사장님이 저한테 한 파래페 2개 좀 만들어 오라 하고 제가 갖다 드렸거든요. 그렇게 갖다 드리고 나오고 사장님을 제가 돌희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사장님 다시 또 일 보러 가시는데 제가 그 옆에 청소를 하다가 듣게 되는데 그분 중 한 분이 언니 돌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또 중년 여성분 한 분이 일단 두고 보자. 자가 지 딸내미 떠나가고 난 뒤로부터 다가 조금씩 이상하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와보자. 이래 말하는 걸 듣게 된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전 카운터로 가고 사장님 다시 그쪽 손님들한테 가가지고 세 분이서 또 하하호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간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사장님이 저보고 여기가 그냥 사장님 친구분이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장님께 이런 사정도 있었고 저는 친구분도 있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왜 나를 보고 눈을 피하고 무서워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사장님 다시 저를 불러서 예? 하고 이제 저 불렀어요 하고 물으니까 사장님이 아니 니는 무슨 생각하는데 그래 불러도 대답이 없노?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는갑다 내가 좀 생각을 많이 했네 이라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오늘은 내가 일이 있어서 먼저 간대. 그러니까 시간 되면 저녁 알바한테 인수인계하고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그래 일하다가 이제 저녁 알바 올 때 돼가지고 인수인계하고 예전에 집으로 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돼가지고 커피숍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나? 이라고 계속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점심때쯤 되니까
사장님 지인분이란 분이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제가 그 지인분이 오셨길래 제가 지금 사장님 안 계시는데요. 오늘 안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중년 여성분께서 그래 알고 있어요. 사실 어제 같이 왔던 동생이 도리를 불러가지고 오늘 도리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도리한테 볼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학생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왔어요. 이제 이러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정쩡한 자세로 있다가 예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며 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학생 볼 줄 알지. 내가 어제 와서 딱 보고 바로 알았지. 도리가 학생 처음 봤을 때 이상하지 않았어. 눈도 피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게 이런 말 좀 그럴 수 있는데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도리한테 무서웠을 거야. 그래서 그랬을 거야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아줌마가 뭐라 하노? 뭐 지가 뭐 무당이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네 이제 이라고 오물정 대답을 했는데 그 중년 여성분이 웃으시면서 그래 나 무당 맞아 하면서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당분이 야 역시 촉 좋네 촉 좋아. 근데 학생 여기 언제까지 일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복학하기 전까지 일하니까 제가 5월까지만 일을 하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무당분께서 손가락을 막 접으시더라고. 접으면서 막 점도 치고 막 하시면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데 순간 좀 이제 그만 좀 엮이면 살자 그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죄송한데 무당이시라면서요. 무당이시면 사장님이 보실 수 있지 않나요?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분이 또 킥킥킥 하면서 또 웃으셔요. 그렇게 웃더니 맞아 무당이지. 근데 난 못해.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신령님이 오시질 않아. 그래서 지금 도리한테 붙어 있는 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이제는 그놈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놈이 아니라 다른 놈들도 볼 수 없어. 그냥 촉만 남았지. 근데 어제 여기서 학생 딱 보자마자 뭔가 찌릿한 게 내 몸을 훑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알 수 있었지. 학생이 다르다는 거. 학생 해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진짜 아따마 내보고도 어쩌라고 그렇게 속으로 두들거리고 있는데 그 무당분이 사람 하나 살리는 일이다. 도와도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도와도 학생은 알고 있잖아. 잘못되면 도리가 가. 그러니까 도와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하면서 이제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제가 차마 못해요 이제 이라고 못 부리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전후 사정을 들어야 하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학생 고마워 정말 고마워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사장님이 어릴 때부터 연가를 좀 잘 탔대요. 자기도 모르게 연가가 몸에 들어와서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사장님이 고등학생 때 진짜 무서운 놈이 사장님을 찾아왔대요. 네. 찾아와서는 사장님이 정신과 몸도 많이 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장님이 안 먹던 술이나 담배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밤에만 찾아왔던 귀신이 귀접만 하고 이제 가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놈이 시도 때도 없이 하더래요 귀접을. 그래서 사장님이 부모님이 이제 심각하게 여기고는 무당을 수소문해서 데려와서 굿도 하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굿을 하면은 그때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굿을 하고 나면 길게는 일주일이고 짧게는 한 이틀 그럼 다시 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또 굿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엔 또 하루 종일 기접을 당한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점점 말라갔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모가 그 모습으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사장님 아버님께서 진짜 백방으로 이제 사장님을 고칠 수 있는 사람 찾아다녔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돈도 많이 필요했기에 시간 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일도 하셨고요. 그렇게 일을 하는 와중에 아버님께서 정말 용하다는 무당분 한 분을 소개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당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에 교통사고로 그만 돌아가셨대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그 교통사고가 사장님 아버님이 가드레인을 뚫고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막상 그곳을 가보니까
절벽도 아니래요. 내리막 그리 없었고.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리고서 그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지나서 어머님 사장님을 이제 앞에 앉으시고는 얘기를 했대요. 도리야,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알았지? 다 잘 될게야. 이제 이렇게 말하시고는 사장님을 할머니 집에 보내시고는 사장님은 이제 어머니의 그 말만 듣고 할머니 집에 갔대요. 근데 그게 몹시 불안하더랍니다. 엄마마저 이제 변을 당할까봐. 그렇게 한 달 후에 사장님이 꿈을 꾸셨는데 사장님 어머니께서 꿈에 나오셨대요. 꿈에 나오셔가지고는 눈물을 그래 흘리시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장님 앞에 놔두고 엄마가 미안해. 아가, 엄마가 미안해. 하시고 이제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꿈이 너무 생생하고 이상해서 자다가 일어나 할매를 깨워서 집으로 갔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어머니는 벌써 집에서 싸늘하게 이제 돌아가셨고. 아이고. 근데 그 뒤로는 더 이상 사장님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기적도 없었고 술 담배 하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고 난 뒤에 사장님이 한 20대 중반일 때 지금 저하고 얘기를 나눴던 그 무당분을 만나셨대요. 근데 그 무당분도 이제 나이가 비슷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사장님 삶이 너무나 기구하고 그래서 그 후로는 언니 동생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장님이 늦은 나이에 결혼도 하고 힘들게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렇게 이제 딸을 낳고 딸이 한 4살 때 그때 이제 사장님이 꿈을 하나 꾸셨는데 사장님 꿈에 부모님들이 나오셨답니다. 근데 그 몰골이 진짜 처참하더랍니다. 부모님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요. 아버지는 팔이랑 다리 하나가 없으시고 남은 손발 역시 기계가 껴있고 옷은 넝마에다가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습으로 얼굴을 딱 보니 부모님이 아주 슬픈 표정을 지으시고 피눈물을 쭉 흘리고 계시더랍니다. 예. 사장님이 이제 그 모습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 부모님에게 달려갔는데 딱 부모님 앞에 도착하니까 부모님이 사라지시더랍니다. 그래서 펑펑 우시다가 잠이 깨어났대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무당분한테 찾아가신 거예요. 중년 무당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무당분이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하고 끼시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겠으니까네 일단 집으로 돌아가고 한 뒤에 그 자리에 점사를 봤대요. 네. 근데 아무리 점사를 봐도 점사가 나오지가 않더랍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제 기도도 드리고 다시 점사를 보는 도중에 뒤에서 늙은 남자 목소리와 젊은 여자 목소리가 같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멈추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남성분이 지팡이를 짚고는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당분이 그 사람을 자세히 쳐다봤는데 그 남성분의 등이 좀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저렇지 하고 쳐다보는데 그 남성분 등에 옷 같은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불룩하더랍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무당분 머릿속으로 자세히 봐라. 자세히. 그리고 조심하거라는 목소리가 때려 박히더랍니다. 그래서 놀라갖고 다시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게 등이 폭이 난 게 아니라 그 등에 젊은 여자의 머리가 박혀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인지하자마자 이제 그 늙은 남자가 그리고 그 등에 젊은 여자가 그 무당분한테 얘기를 하더랍니다. 손 떼라고. 손 안 떼면은 니도 네가 모시는 것도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손 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뒤로 돌아서 신당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그렇게 신당 밖으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신당 문 앞에 딱 멈추더니 등에 있던 여자가 한번 해봐. 재미있어질 테니까 하면서 킥킥킥 하고는 사라지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년 무당분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기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 이제 시어머니께서 알겠다 하고는 며칠 날 오겠으니까 준비해라고 말만 하시더랍니다. 그날 그래서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도리야 잘 지내지? 하니까 언니 잘 지내 라길래 그래 도리야 다른 게 아니고 사실 할 말이 있는데 하면서 오늘 뛰었는데 차마 그게 입 밖으로 말이 잘 안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언니 괜찮으니까 말해봐라. 내한테 안 좋은 거 있나 하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래 말할구마. 사실 네 점사를 받거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해서 이제 시어머니 오시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네 가족 여행 가는 거 가지 말고 그날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쉬다가 알겠다고 그럼 자기가 그날 찾아가겠다고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무당분이 한시름 놓고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를 했대요. 그렇게 친어머니가 오시기로 한 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가 추워지더니 누군가가 이제부터 내가 재밌게 해줄게 하며 킥킥킥 웃더랍니다. 예. 그래서 놀라가 일어나가지고 혹시 사장님이 잘못된 줄 알고 사장님한테 먼저 전화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제 신당으로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 전화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앉아있는데 또 그게 갑자기 잠이 막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친어머니도 오고 계시고 사장님도 오고 있는데 여기서 잠자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드는데 잠이 드셨대요. 그렇게 잠이 드셨는데 꿈속에서 친어머니가 나오셔서 내 딸, 사랑하는 내 딸, 내가 못 나서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하시고 막 그늦게 우시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머리를 탁 스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냐고 말씀 좀 해주시라고 막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그 신어머니께서 신당에 오기 전까지 기도를 드리고 준비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만나기로 한 이틀 전에 신어머니 집으로 몸이 불편하신 남성분이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랍니다. 예. 근데 들어오자마자 그 남성분이 누군지 알겠더래요. 그리고 그 신어머니가 많이 놀라셨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영가나 어지간한 악기는 신당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그 영가는 뽀얗하게 아무런 재지도 않고 와. 그렇게 힘들어하는 느낌도 하나도 없이 신당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 영가를 딱 보고 있으니까 그 남자 영가가 하는 말이 니들이 이렇게 한다고 나를 이겨줬을 거 아니냐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라고 하고 막 웃더랍니다. 네. 그래서 신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을 챙기고 그 남자 영가 앞을 막았답니다. 여기는 자신의 영역이고 자기 모신 신령님만 함께 있는 공간이니까 니 여기서 함부로 못 간다고 그렇게 막 소리를 쳤답니다. 근데 그 남자 영가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웃기만 하더랍니다. 그렇게 한동안 웃다가 그래? 근데 네가 모시는 그 잘난신 어디 있느냐고 지금 어디 있는데 내가 지금 왔는데 모습 안 보이는 거냐고 잘 생각 한번 해보라고 내가 여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 막 또 웃더랍니다. 그래서 친어머니가 그 자리에 앉아서 신령님께 기도를 그렇게 드렸답니다. 빨리 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도 모신 신령님이 오질 않더랍니다. 그 순간 그 남자 영가가 그 신어머니를 보고 너희 신은 이제 뭐다 그리고 이제 너부터 데려가고 너 다음은 네 딸이야 하면서 웃더랍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고 이제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는 그 중령 무당분께서는 안쓰럽고 그리고 걱정과 허탈감 그리고 공포심이 막 밀려오더랍니다. 근데 또 어쩌겠습니까? 사장님이 지금 오고 있다고 약속도 했으니까 그래갖고 안 되겠어 갖고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일단 준비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중년 무당분께서 혼자 처리하려고 일단 마음을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님이 전화가 오더랍니다. 근데 사장님이 하는 말이 남편과 딸아이가 사고로 지금 병원에 가고 있다고 그래서 못 간다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는 순간 그분도 사람인지라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랍니다. 잘하면 난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안도감이요. 그렇게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또 그분이 순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악기랑 싸울 때 쓸 물건들을 또 닥치는 대로 다 싸들고 영험하다는 산으로 돌아다녔답니다.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신님하고 여러 신분들께 기도를 막 드렸답니다. 자기가 그 악기 물리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일주일쯤 기도를 드리고 잠시 쉬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랍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사장님이 우시면서 사장님이 남편분하고 따님이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사람 들어 장례식장 갔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입구를 딱 들어서는데 그 입구에 그 악기가 딱 서 있더랍니다. 낄낄거리면서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한 소리 하려는데 그 악기가 무당분을 보며 다음은 저 여자야. 잘 지켜봐 하면서 또 막 웃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무시하고 사장님이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장식장 안으로 들어갔대요. 도착하니까 사장님이 이제 그분을 보시고 하염없이 우시더랍니다. 그렇게 사장님을 달래고 상인이 끝나고 자신의 당집으로 가서 사장님에게 줄 비방을 하고 그렇게 또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지성을 들이고 수련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한 3, 4일 후에 다 준비하고 사장님 이제 불렀대요. 진당으로. 불러가지고 사장님한테 작업방에 다 들어가 있으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소리가 나든지 뭘 해도 이제 나오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째쯤 딱 되는 날에 그 악기가 신당 안으로 딱 들어오더랍니다. 그때부터 그 악기하고 맞서 싸우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싸우기를 한 이틀 정도 싸운 것 같대요. 그렇게 싸우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악기가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더랍니다. 움직이는 잦아들고. 그래서 마무리 하자는 마음을 먹고 무당분들 보시면 번홀도 같은 거 있잖아요. 긴 칼. 그걸 들고 이제 휘둘리는데 그 무구가 움직이질 않더랍니다. 딱 들은 상태에서 더 이상. 그래서 이거 막 힘을 주고 있는데 순간 이상하게 딱 보니까 그 악기가 없더랍니다. 눈앞에. 그래서 어디 갔지 하면 막 찾고 있는 그 순간에 장급방 문이 열리면서 사장님이 턱 나오더랍니다.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요. 예. 근데 그걸 보는데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랍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 작은 방에 문지방을 딱 넣고 나오시고 난 후에 그때부터 네 발로 기기 시작하더랍니다. 그거 보고는 이건 진짜 잘못됐다. 일단 내가 죽더라도 사장님만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을 잡아 일으키고는 새끼줄로 칭칭 감았대요. 예. 칭칭 감고 그 악기를 불렀답니다. 사장님 몸에서 나오라고. 내 몸을 줄 테니까 자기 몸 안으로 들어오라고. 내 쓰라고 그냥. 그렇게 악을 쓰면서 악기를 부르고 사장님은 정신 차리고 계속 고함을 쳤대요. 그러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장님 입을 열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섞인 목소리로 네 몸을 주겠다고. 그렇게 한다면 내 입을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 그리고는 그분 입과 코로 우연 연기 같은 게 들어온 게 느껴지더래요. 그리고는 정신이 잃었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는데 주변이 온통 까맣더랍니다. 그렇게 이제 까만 공간에 딱 서 있는데 어디선가 쿵쾅쿵쾅 소리가 들리고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소리가 뭐지 하면서 가보니까 그곳에 그 악기하고 자신이 모시는 신령님하고 싸움을 하고 있더래요. 어이구, 예. 근데 그 모습을 보고는 진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도를 드렸답니다. 제발 악기 좀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기도하는 자신 앞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앞을 보니까 신령님이 자신을 앞을 막고 힘겹게 서 있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래요. 악기는 팔 하나하고 다리 하나가 날아가고 몸도 3분의 1 정도밖에 없었지만은 신령님은 팔 하나와 하반신이 없으신 모습으로 자기 앞을 막고 서 있더래요. 그렇게 앞을 막으시고 무당분께는 내가 니만을 다 살려볼게. 그러니까 니 살아남아라 하면서 마지막 힘을 쓰셨대요. 그리고는 정신이 잃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뒤로부터 악기라든지 연가도 못 보시고 총만 남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 멍하니 앉아있으니까 당연히 신당은 엉망진창이 됐죠. 탱가는 찢어져가지고 구석에 처박혀 있고 무구는 다 부서져 있더래요. 재단 역시도 다 부서져 있고. 그리고는 시간이 흘렸대요. 시간이 흘러서 사장님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대요. 그리고는 지금 상황까지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참 이게 저도 많은 걸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저도 황당한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좀 너무 마음이 찹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주말에 시간 있냐고. 자기가 모든 준비 다 할 테니까 자신의 신당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헤어지고 주말이 오기가 기다렸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주말이 돼서 그 신당으로 갔어요. 신당에 도착하니까 한 오전 11시쯤 되더라고요. 도착해서 인사를 드리고 하니까 고생했다고. 잠시만 기다려라. 그래서 시간도 넘기도 해서 잠시 밖에 나가 벽에다가 등을 딱 기대고 좀 쉬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쉬고 있는데 신당 지붕 위쪽에서 뭔가 바사락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위를 올려다 봤는데 어떤 여자가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얼굴만 내민 채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또 뭐 내 저리 쳐다보고 하고 있는데 저를 보고 씩 웃는 겁니다. 근데 그 웃는 모습이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째려보고 그냥 신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신당을 딱 들어가니까 거의 준비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 마무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준비 끝났는지 무당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년 무당분 앞으로 가니까네 그 무당분 옆에는 할아버지 한 분하고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이제 소개시켜주는데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두 분 다 만신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신령님하고 아직 연결이 안 돼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그 대신에 이번 행사는 이 두 분이 주관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 말만 잘 따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부탁한다 인사를 드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두 분 중 할머니 분께서 저를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니는 생과 사 사이를 오가는 녀석이구나 딱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할머니가 아가 넌 어릴 때부터 이상한 거 많이 겪었지. 그리고 네가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죽다가 살아나서 또 한두 번이 아닐 거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엄니한테 듣기로도 제가 어릴 때 진짜 목숨을 잃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단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께서 허공을 보고 막 웃으시더니 야야 네 식기도 하네. 그러니까 식기가 연가도 먹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만 혀를 막 차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보는데 기분이 좀 많이 상해요. 희한하게. 할머니가 얘기할 때는 아무 이상 없는데 그 할배가 얘기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도와주러 오신 분한테 제가 거기서 막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뚝 해가고 옆에 있었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만신 할머니 분께서 그 할아버지 뭐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보더만은 저 영감탱이 말통아 그렇다고 네가 이해하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식기라는 게 좋게 말해서 영가를 먹고 몸속에 가두어 세상이 사라지게 하는 거지 다르게 생각하면 영혼들을 너희 몸속에 저장해 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네가 우리 같은 무속인도 아니다 보니까 네가 짊어질 짐이 너무 많아서 저 영감탱이가 저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살포시 웃으시는데 저도 모르게 그 미소 보고 있는데 너무 포근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따라오셨죠. 그렇게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의식을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사장님을 신당 중앙으로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제가 몰랐는데 신당 중앙에 사장님 주변으로 흰천을 꼬아갖고 둥글게 쳐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양손을 흰천으로 꽁꽁 묶어 두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에도 흰천으로 재갈을 물려놓으시더라고요. 사장님을.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왜 저까지 다 물려놓으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만신 할머니 분께서 사장님이 이제 몸주가 돼서 그 악기를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악기가 사장님 몸 안으로 들어오면은 잘못되면 내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해놨다고.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사장님 주변으로 흰천이 한번 둘러쳐졌고 그리고 사장님하고 저 사이에 사장님까지 저를 포함해서 또 흰천으로 원을 하나 더 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니까 마지막으로 만신분들하고 도와주신 징하고 깽가리 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주변으로도 흰천하고 새끼줄을 꼬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만신분들이 통과하는 통로 빼놓고는 전부 다 팥을 다 뿌려놨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저한테 와서 사장님하고 마주 앉으라고 그리고 손을 내라고 해서 제 손하고 사장님이 흰천을 묶인 손하고 한 번 더 또 묶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 만신 할머니 분께서 아가 괜찮다 괜찮아 마음 단디 묻고 이딴 거에 지지 말자 알았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그 사장님을 보시면서 도리야 니도 마음 편히 먹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알았지? 그리고 다시 저한테 학생 아무 걱정하지 마. 저기 계신 어르신들이 다 해줄 테니까 편안하게 힘 빼고 눈 꼭 감고 있으라. 무슨 소리가 들리든 누가 학생을 건들든 꼭 눈 감고 기다려. 모든 게 끝나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거야. 그때까지 눈 꼭 감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제가 눈을 바로 감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력이 차단되니까 오감이 진짜 너무 예민해지더라고요. 예. 소리도 억수로 잘 들리고, 근데 처음에는 그 콧소리하고 막 들리던 게 어느 순간 되니까 만신분들의 말소리, 내 앞에 있는 사장님의 숨소리까지 너무 또렷하게 들리더라고. 이게 희한하게.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는 모르는데 좀 있으니까 정말 주위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이게 소리가. 그래서 이제 끝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눈을 뜨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빨리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생각에 눈을 감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님 쪽에서 아잉아 눈 떠봐,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 집에 가야지, 아잉아 눈 떠, 어서 눈 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진짜 끝났나 하고 눈을 뚫렸는데 뒤쪽에서 그 만신 할머니분께서 아가 기다려, 아직 아니야, 기다려, 조금만 더 참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또 사람 홀리려고 또 이러는 갑다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엔 주위 소리가 또 이제 하나도 안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들리다가 나중에 아주 작은 소리만 조금 들리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멀리서 진짜 모기 날개짓 같은 거 들리더니만 좀 있으니까 이제 점점 그 소리가 커지면서 징소리도 들리고 만신분들 목소리도 들리고 막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만신분들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진 않는데 막 소리 질렀다가 제 옆에 와가지고 막 쿵쿵 때려도 들리고, 그리고 뛰어다니는 소리 뭐 이런저런 소리가 막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 몸이 앞쪽으로 쭉 하고 당겨져서 저도 모르게 몸에 힘을 주고 버텼죠. 버티는데 갑자기 그 당기는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뒤로 넘어졌죠. 그렇게 뒤로 넘어졌는데 넘어지다 보니까 사장님하고 제하고 손이 묶여 있다 보니까 사장님 몸이 제 위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형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제 얼굴 앞에 있는 사장님이 저를 보면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소리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속에서 늙은 남자하고 젊은 여자 목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섞여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진짜 작은 소리를 중얼중얼 하던 게 그 사장님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길어질수록 이제 점점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던 겁니다. 그들이 하는 소리가 나중 되니까 니 살려줄게, 그러니까 이 손 풀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자, 나가면 다 끝난다, 이러면서 회유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겠는지 니도 죽고 싶냐고,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나가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아키가 저한테 속삭이는 소리와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리다가 어느 순간 제 뒤통수에 뭐가 쿵 한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기억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 아마 기절을 했나 봐요. 그렇게 엄마가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제 앞에 있을 사장님도 없고 눈을 감은 꼽주 남자가 저랑 손이 묶인 채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상황이지 이러고 있는데 그 남자 뒤쪽에 어린 여자 하나가 막 흐느끼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거 저거 악기 장난이다, 이런 딱 생각이 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주변부터 훑어봤어요. 주변 살펴보니까 제가 자그마한 이제 초가집이 있더라고요. 예. 작은 마당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마당에는 작은 나무 하구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평상 위에 그 악기하고 손이 묶여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초가집 안은 전부 다 보여요. 담벼락도 보이고. 근데 그 담벼락 밖으로는 안개로 인해서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이대로 있을까, 아니면 이 묶이는 손 풀고 저 여자애 데리고 달아날까, 막 어떡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또 막상 나가려니까 막상 쟤를 데리고 나가는데 밖에 절벽이면 어떡하지, 뭐 땅게 있으면 어떡하지, 머릿속을 막 헤집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렇지. 예.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쪽에서 틱틱거리는 여자 웃음소리하고 뭔가 지직하면서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앞을 또 보니까네 그 남자 악기 등에 혹 부분에서 여자 하나가 혹을 찢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상반신만 나와서 저를 딱 쳐다보고 하는 말이, 그러게 가라 할 때 가지 왜 안 가고 여기까지 따라와갖고 난리냐고 하면 저를 노려보는데
순간 저도 그때 내정지가 오더라고요. 그 내정지가 와서 어버버거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남자 악기가 눈을 딱 뜨는 겁니다. 그 남자가 눈을 딱 뜨고는 주위를 딱 살피더만 자기 등에 있는 여자 악기 보고 아직도 뭔 소리 한 거냐고 여자 악기한테 핀자를 주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남자 악기가 자기 손을 보더니 여자 악기 보고 빨리 이거부터 풀자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악기가 손을 뻗어서 그 남자 악기가 묶여있는 천을 손톱으로 푹 찢는 겁니다. 그렇게 찔러갖고 묶여있는 천을 찢으니까 저도 그 천에 같이 묶여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제 손등도 찔려가지고 피가 나기 시작했죠. 찢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몸살을 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딱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혹시 저는 뒤에는 여자아이가 잘못된 줄 알고 고개를 딱 드니까네 비명을 지르는 그 여자아이가 아니고 그 여자 악기인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남자 악기 손에 묶인 손 안에 안신분들이 부적하고 흰천을 막 감아두었던 겁니다. 그 안에. 그 흰천에 여자 악기가 타격을 받은 거예요. 안에 부적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꼼짝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는 저도 모르게 이제 몸이 먼저 움직여가지고 일단 그 악기들 뒤에는 여자애 데리고 무작정 집 밖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여자애를 데리고 한참을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안개 뚫고 들판도 지나고 개울도 지날 무렵에 등 뒤쪽에서 개성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듣자마자 아이들 정신 차렸구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여자애를 들쳐매고 무작정 앞으로 달렸어요. 네. 그렇게 막 달리고 있는 중에 제 귀 속으로 이쪽으로 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는 또 저 악기들이 내 홀리려고 한 줄 알고 그 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무작정 앞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이번엔 제 앞쪽 한 1, 20m 앞쪽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나타나서 팔자 모양을 막 오늘그리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다시 이쪽으로 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서 그 목소리가 악기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그 빛 쪽으로 무조건 달려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고 있으니까 뒤에서 또 쿵 꽈지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거의 다 따라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있는 힘껏 뛰었어요. 그렇게 막 뛰다 보니까 그 빛이 어떤 커다란 바위 2개가 맞닿아 있는 그 앞에 멈춰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쪽을 보니까 그 바위 뒤쪽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당상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쫓아간 그 빛이 그 바위 속으로 쏙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라진 빛을 보고는 그 안으로 무조건 따라 들어갔어요. 딱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사람 한 2명 정도 들어갈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자아이랑 저랑 숨어서 가만히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 구멍이 바위 사이에 갇혀있는 구멍이니까 어둡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이게 하나도 안 어둡고 오히려 그 주위가 대낮처럼 밝은 겁니다. 또 도망치다 보니까 제가 또 힘도 들고 몸도 지치고 아까 손도 찔렸으니까 피도 많이 나고 아팠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피로도 거의 다 풀리고 손등에 나 있는 상처도 거의 다 아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뭐 영험한 곳이구나 생각하고는 여기 쉬고 있었죠. 근데 그 구멍 밖에서 악기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남자 악기가 어디야? 어디 갔어? 여기 맞냐고 하니까 그 여자 악기가 맞아 여기 맞다고 여기서 사라졌다고 한 소리가 딱 들리는데 와 이게 심장이 너무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예. 진짜 이게 구멍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위 사이에 무조건 들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구석으로 숨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구멍 속에서 그 아이를 안고 최대한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아이 입을 막고 저도 제 입을 막고 숨지고 있는데 딱 그 동굴 앞 입구에서 찾았다 하는 소리가 2개 같이 딱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구멍 속으로 진짜 얇고 하얀 속이 쑥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막 더듬거리면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더듬거리다가 제 발목이 탁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잡힌 그 발을 빼려고 진짜 발버둥을 쳤어요.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바위들 사이에서 나무 뿌리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나무 뿌리 같은 게 나오더면은 그 하얀 팔을 칭칭 감아요. 칭칭 감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그 감긴 팔이 퍽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놀라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훅 하고 숙성된 태비 냄새하고 계란 썩은 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문 밖으로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그 앞에는 여자 악기가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뒹굴뒹굴 뒹굴고 있는 겁니다. 그 남자 악기랑. 그래갖고 빨리 우린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 뒤에 있던 여자아이가 갑자기 아빠, 엄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쳐다봤는데 처음엔 제가 그 여자 악기를 보고 아빠, 엄마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그 악기들을 뭐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뒤에 있는 당산나무를 보고 아빠, 엄마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등지가 또 살지더라고요. 목이랑 머리는 또 따끔따끔거리고.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어느샌가 그 남자 악기가 일어나서 저한테 천천히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 쪽 한 20m 앞에 서가지고 저보고 니 뭐하는 놈이냐고, 뭐하는 놈인데 다른 것들이 널 그렇게 감싸는 거냐고 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마는 그 여자 악기가 하는 말이 저보고 저놈만 먹으면 우리 영혼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서 저놈 우리 잡아먹자고, 잡아서 씹어먹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려와요. 그러니까 20m니까 진짜 순식간에 제 앞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남자 인간은 손이 묶여 있는데 그 손 양옆으로 또 다른 손 2개가 나와서 저를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악기도 하나 남은 손을 저를 딱 잡고요. 잡고 그때부터 저를 먹으려고 막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때부터 살려고 진짜 막 움직였어요. 움직이면서 여자 악기 팔도 제가 내리쳐보고, 근데 팔로 내리쳐봐야 팔만 꿀렁꿀렁 할 뿐 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됐다 생각을 하고는 최대한 몸부림쳤어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순간 보니까 그 바위들 사이에서 또 아까 동굴안에서 봤던 그 나무 뿌리가 살살 기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그래 저기까지는 도망가면 되겠다, 저기까지 도망가면 내가 살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떼어지더라고요. 할 수 없이 그냥 그래 안 되면 같이 뒹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악기들 제가 몸을 안고 그냥 뒹굴었어요.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최대한 그 동굴 앞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이게 공간이 모질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악기 하나가 제 다리를 손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근데 그 순간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딱 봤는데 여자 연가가 제 팔을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1대1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또 2대1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팔을 그냥 주자 생각하고, 그래 이왕 이래 된가 한번 같이 죽자고. 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남자 악기 팔도 제가 물어뜯어 버렸어요. 같이 죽자고. 근데 그렇게 역한 악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먹으면서 진짜 헛구역질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 남자 내 발을 잡고 있는 그 악기 팔을 다 먹고 풀려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 나무 뿌리하고 한 5m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제 어깨를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이때까지 운동했던 게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몸에 익었던 유도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그 팔을 잡고 어버시기 하면서 같이 굴렀던 거예요. 굴러가지고 마침 그 나무 뿌리 쪽을 가진 거예요. 제가 가져서 그 순간 저도 정신이 잃었는데 좀 있으니까 뭔가 으악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떠서 보니까 그 나무 뿌리에 그 악기들이 칭칭 감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퍽 하는 소리 후에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으악 하는 소리하고 눈을 떴죠. 눈을 떠가지고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누군가 제 뒤를 가만히 안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할머니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포근한 느낌하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막 울고 있으니까 뒤쪽에서 이제 만신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등을 이제 쓸어주시면서 아가 욕봤다, 욕봤어. 그래 이제 풀자. 울든지 고함 지르든지 풀자.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아이고 새끼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또 울컥해가지고 진짜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는 몰랐었어요. 그렇게 다 울고 나니까 이제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좀 있으니까 마신 할머니 분께서 잘 해결됐다고 이제 걱정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안다하고 있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근데 그것들은 도대체 뭐예요? 저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많이 겪어봤지만 이런 애들 처음 봤다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마신 할머니께서 그놈들은 사실 그냥 저냥 있던 연가였대요. 사실 그 악기 중에 남자 악기는 처음에는 그냥 그런 연가였는데 그 악기 등 쪽에 있던 여자 악기가 숨을 곳을 찾아다니다가 그 남자 악기한테 기생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변하게 됐는데 사실은 등 쪽에 있던 여자 악기가 무당령이었대요. 근데 그 무당이 살아 생전에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답니다. 지 살겠다고 그냥 막 하고 무고한 사람 영가한테 붙이고 뭐 안 좋은 악행 많이 했다요. 그러다가 그 악행이 걸려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서 숨을 거뒀답니다. 그렇게 이제 목숨을 잃고 난 후에도 그게 이제 이승을 떠나지도 않고 악기로 남아가지고 네. 처음엔 연가들을 잡아먹고 살았대요. 그렇게 연가들도 먹고 사람들을 전기를 빨아먹고 다니다가 그렇게 몇십 년 거의 100년 정도 지나는 어느 날 그 무당령이 힘이 점점 커지더니 어느 순간 자기가 이제 귀신의 신이 되려고 했답니다. 나는 이제 귀신 신이 될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연기가 강한 가문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다 무당이 되신 애기 분들 그분들만 몰라서 일종의 사냥을 하고 다녔대요. 아이고, 예. 그렇게 막 이제 여기 맑은 사람들을 막 잡아먹고 그렇게 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본 게 사장님을 보시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장님 집안이 여러 가지 서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사장님이 엄청 너무 좋은 기운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장님을 마지막으로 먹고 자기는 이제 귀신의 신이 되려고 하다가 이런 마신분들을 만나고 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 보고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말라고. 그래야 이제 너도 된다고. 그래야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그분들과 다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헤어지고 다음날 출근을 당연히 못했죠. 저도 만신창이가 됐고 예. 사장님도 만신창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한 3일도 쉬고 커피숍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근을 하고 이제 그날 퇴근 시간 다 돼가지고 야간 알바한테 인수인계 하고 사장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테이블에 앉히시고는 저보고 고맙다고 일어나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놀라가지고 같이 인사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장님이 앉으라고 하시길래 자리에 앉으니까 사장님이 아잉아 고맙다. 그리고 내 어제 우리 아이 봤다고. 부모님도 보고 내 남편도 보고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하면서 막 우시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참 제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뭐 크게 한 것도 없는데 솔직히 많으신 분들이 다 하셨고 일단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장님 눈물을 감추시고는 아잉아 니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미안한데 내 이제 더 이상 장사 안 할 끼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거 니 한 달치 월급이다. 고맙다.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일을 하자. 그리고 내 이제부터 힘내가 살 끼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알바를 끝내고 나왔죠. 나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또 만나기로 해갖고 밖에 나와서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 봉투가 계속 이상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신 봉투가. 예. 주신 봉투를 그래서 꺼내서 봤어요. 근데 월급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었고 그 봉투 안에는 월급보다 편지 하나 같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돈에는 눈이 안 가고 편지에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기다리면서 그냥 담배 한 대 피면서 그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읽는데 이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장님이 써주신 편지 서두에 고맙고 미안한 아잉이에게로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장님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서 자신은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을 했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잠도 자고 어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다 만나고 울고 웃었고 정말 행복했다고.
그리고 이제 난 다시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지막 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글을 다 읽고 나는데 이게 가슴이 왜 그래 메이고 아프고 그런지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제가 커피숍으로 올라갔어요. 커피숍 올라가는데 야간 알바도 그냥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사장님이 가게 문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저도 모르게 사장님을 그냥 가서 안아드렸어요. 안고는 또 둘이서 그냥 펑펑 울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울다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다들 열심히 살자고 이제부터 행복해지실 거라고 맞아요. 이제 간다고 얘기를 하고는 커피숍을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도리 사장님과 인연은 끝났고 이렇게 이번 이야기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이고, 진짜 또 큰일 겪으셨네요. 이거 보니까. 아휴. 너무 힘드셨어요, 사장님이. 그리고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은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실 거고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행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귀신을 본다거나 혹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왜 그런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네, 남을 도우라는 것 같아요. 보면 그냥 일반적인 네. 사람을 도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인연이 돼서 도와라. 좀 이런 느낌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 거예요. 네. 그나마 저는 어떻게 해도 싸울 수 있는 힘이라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대부분의 분들은 잘해야지 얘기하는 거 네. 아니면 뭐 상을 차려드려서 좀 풀어드리는 거 그것도 이제 착한 영가들이나 그렇죠. 그렇게 따라주는 거지 작정하고 쫓아오는 놈들은 그것도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뭔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분명히 터득을 하실 텐데 그 터득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마도. 내가 그냥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고 해서 네네. 무조건 도와줄 수는 없어요. 맞아요. 만약에 나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그 영가가 끝까지 따라붙으면은 정말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끼어들 때는 그만큼 리스크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는 것도 또 많이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아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네. 오, 이왕 했으면. 예, 자기가 할 거로 마음 먹었으면. 네. 내가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또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지금 이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큰 위로나 이거 아무도 안 알아주는 줄 알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 더 많아요. 자기가 힘들어도 어떻게든 얘기 들어준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좋게 가는 애들도 많아요. 맞죠. 별거 아닌 거 그냥 얘기만 들어줘도 네. 그냥 좋다고 가는 애들도 많고요. 자, 오늘 아행님께서 또 긴 여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늦은 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아프지 마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아행님께서 정말 또 힘들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듣고 계시면서도 어떤 분들에겐 용기가 됐을 거고 위로가 됐을 거고 이런 일들도 있구나를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행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 그만한 각오로 임해야 된다. 라는 말이 또 마지막에 기억에 남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